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과 이에 따른 민법의 개정, 그리고 개정된 민법을 어떤 사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최근 대법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법의 역사적 패러다임 전환과 실무적 쟁점, 대법원 2024-22292 판결 및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보고서. 유류분제도의 역사적 궤적과 한계, 1977년 도입과 시대적 소명, 장남 중심의 독점적 상속 및 호주 상속 관행 속에서 소외받던 여성과 근치 상속인들의 생계 유혹을 막고 최소한의 생존권 및 법정 상속 기대를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 통제 장치로서 오랜 시간 작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왜곡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제 부모를 장기 부양하거나 가업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보상 증여마저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시키는 극단적이고 불합리한 분쟁 구조를 초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요 병합 위헌 사건의 사실관계.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아들이 배우자 및 딸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딸 사망 후 대습 상속인 사유가 장인의 증여재산의 유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딸들의 청구에 아들이 장기 부양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라 항변한 사건입니다. 기여분 준용 누락의 유언적 구조,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의 충돌. 과거 구민법은 유류분 제도 산정 시 기여분 규정의 준용을 고의적으로 배제해서 기여 상속인이 평생 헌신한 보답으로 받은 정당한 지분까지도 박탈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동시에 자신을 끝까지 보살펴준 자녀에게 온전히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원천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제였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잠정 적용의 명확한 한계, 헌법재판소의 잠정 적용 명령 취지. 민법 1118조 전체가 즉시 실효되면 대습 상속 및 특별 수익자 산정 등의 핵심 기저 규정까지 일제 상실되어 유류분 산정 시 극심한 소송적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법률 규정을 임시 유지한 것일 뿐입니다. 위헌적 침해의 방치 금지. 대법원은 헌재가 법률 공백을 막고자 계속 적용을 명했다고 해서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위헌적 구조 그 자체를 입법 개선일까지 허용하고 유지하라고 선고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첫 번째 핵심, 적용 중지 선언, 사법적 판단, 위헌적 부분의 즉각 적용 배제. 대법원은 구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1을 유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은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일 즉시 적용 중지 상태로 규칙되며 사법부는 국민의 헌법적 재산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더 이상 재판에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두 번째 핵심,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신설,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동거, 간호 혹은 재산 증시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 그 가액에 상하는 범위를 원천 배제합니다. 원천적 방어만 형성. 기여 상속인이 수중받은 보상재산은 특별 수익의 지위 자체를 잃게 됨으로써 유류분 기초 산정 재산에 애당초 유입되지 않는
강력한 입법장치로 승화되었습니다. 실질적 형평성 달성, 기계적 법정 비율 계산으로 타격을 입던 실질 기여자들의 재산권과 간병 의무를 다한 유족들의 헌신을 국가 입법 차원에서 확실히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민법의 시적 적용 범위와 예외적 소급표, 민법 부칙 제2조의 입법 한계, 개정민법은 신법조항을 2024년 4월 25일 헌재의 유연 결정일 이후 상속 개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시점을 제한해서 그 이전, 예컨대 2020년 사망한 사건 등 대다수의 당해 및 동종 소송들에 대해 구제적 차단이 우려되었습니다. 당해 및 동종 병행 사건의 구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직접 도출한 당해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구제의 실효성 실현을 위해 부칙 경과 규정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하여 실체적 정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당해 사건, 이 사건 대부분 사건의 역사적 소송 궤적, 20년 11월 피상속인 망 이씨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아들들에게 재산 증여 및 유증을 완결, 2020년 12월 원고들 딸의 유류분 반환소 제기, 피고의 장기 간병 보상적 증여 항변, 24년 1월 대구고등법원 원심 구민법의 준용 배제 원칙에 따라 피고 항변 기각 및 원고 일부 승소, 26년 6월 대법원 유연적 부분 적용 중지 및 신법 소급 적용에 기해 파기환송 최종 판결, 파기환송 심의 과제와 실무적 3단 심리기준, 1단계 특별한 기여인지를 확인, 통상적 부양 의무를 상회하는 장기 동거 및 간호,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재정적 공헌했는지 여부, 질병 상태, 동거 등본, 피고 지급 실제 병원비 및 영수증 등의 객관적 서면 입증이 필요. 2단계 보상의 의사 확인,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단순히 상속분 편애를 위함이 아닌 기여에 대한 명백한 대가의 성격인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망인의 작별각서, 생전에 확보한 처분 정황, 주변 친족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 등. 3단계 상응성, 비례심사, 기여의 실질적 잔류 가치와 수중받은 아파트 두 채의 당시 가액 간의 합리적인 등가성 및 비례성 검증. 초과 순정분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여전히 특별수익 산입의 대상이 되므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속 실무 및 소송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입증의 고도화 요구, 단순 수학적 가액 산출 소송에서 탈피해서 생전 부양 내역과 실질적 지출, 가족 간의 공헌 내력을 치열하게 입증하는 사실심 중심의 전략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가정 부양 윤리 재건, 불효하고 연을 끊었어도 무조건 내 몫을 반환하라는 폐단을 종식시키고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녀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하는 사회윤리적 기제가 가동됩니다. 사적 재산 자유 수호, 자신을 평생 보살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안전하게 재산을 처분하려는 피상속인의 헌법적 자기결정권을 최후의 순간까지 존중합니다.